읽어주는 동화책 피리 부는 사나이 하멜른의 아이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284년 무렵 배저강가에 자리 잡은 작은 도시 하멜른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행복했어요. 강가의 물레방앗간은 곡식을 짓느라 쉬지 않고 돌아갔고, 시장에서는 밀가루와 빵, 채소와 고기를 가득 쌓아두고 팔았죠. 사람들은 하루하루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좋은 날이 언제까지고 영원히 계속될 줄만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쥐들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쥐 몇 마리가 집안이나 마당 한쪽에 쌓아둔 음식을 몰래 훔쳐가는 정도였죠. 그러나 쥐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거리마다 탐욕스러운 쥐떼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무서운 나머지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마침내 쥐떼는 집안 부엌이나 곳간까지 쳐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죠. 하지만 마을에 닥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그저 발만 동동 굴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멜른의 기이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눈에 확 띄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남자였죠. 일찍이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던 마을 사람들이 그 남자를 알록달록이라고 수군댔을 정도였어요. 남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쥐 잡는 사냥꾼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충분한 대가를 치르면 마을에 들끓는 쥐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몰아내겠다고 딱 잘라 말했죠. 마을 사람들은 남자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남자의 환심을 사려고 가진 애를 썼죠. 물론 남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쥐떼 때문에 생긴 고통에서 마을을 구해주기만 하면 남자가 달라는 돈도 기꺼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자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어렵지 않게 계약이 맺어졌죠. 마지막으로 시장까지 나서서 쥐떼를 몰아내주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돈을 반드시 주겠다고 남자에게 맹세했어요. 다음 날 남자는 마을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소매에서 피리 하나를 꺼내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을 연주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마을 곳곳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모두 돌았어요. 신기하게도 그의 피리 소리가 들리는 곳 어디에서나 쥐들이 몰려 나왔죠. 부엌과 지하실에서 곳간과 우리에서 쏟아져 나온 쥐떼는 피리 부는 사나이만 졸졸 뒤쫓아갔어요. 어느덧 마을 안에는 단 한 마리 쥐도 남지 않았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성문을 지나 배저 강가로 쥐떼를 몰고 갔죠. 그러고는 쥐떼를 강으로 불러들이자 거침없이 강물로 뛰어든 쥐들은 모조리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마침내 쥐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을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뻤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을 사람들은 이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쥐 사냥꾼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죠. 마을 사람들 눈에 쥐 사냥꾼이 마을에서 쥐떼를 몰아내는 일은 손바닥 뒤집기만큼 손쉬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피리를 분 것밖에는 없었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갖은 핑곗거리를 대며 약속했던 돈을 내놓지 않았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화가 나 치를 떨며 하멜른을 떠났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해 6월 26일에 피리 부는 사나이는 하멜른의 다시금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번에는 사냥꾼 옷차림을 하고 머리에는 커다란 붉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죠. 피리 부는 사나이의 두 눈은 분노로 번뜩였고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어요. 그는 다시 한번 소매에서 피리를 꺼내들어 이번에도 역시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미사를 올리고 있었죠. 그 사이 남자는 피리를 불며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러자 세상에 일찍이 쥐떼가 그랬던 것처럼 집집마다 아이들이 물밀듯이 거리로 몰려 나왔어요. 걷거나 뛸 수 있는 아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아이들은 마치 마법의 피리 소리에 홀리기라도 한 듯 피리 부는 사나이를 에워싼 채 그의 뒤만 졸졸 따라가기 시작했죠.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르던 아이들 무리 가운데에는 유독 나이 많은 아이가 있었어요. 시장의 딸이었죠.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성문을 지나 마을 가까이에 있는 산으로 향했어요. 그러고는 아이들과 함께 모습을 감추고 말았어요. 아기를 돌보던 보모 하나가 그날 일어난 일을 직접 보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품에 아기를 안은 채 아이들 무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갔죠. 그러다 마을로 되돌아와 끔찍했던 그날의 사건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보모 말고도 두 아이가 마을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중 한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해 자신이 들었던 것만을 이야기할 뿐 아이들이 사라진 곳을 알려줄 수는 없었어요. 또 다른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해 아이들이 사라져간 산이 어디였는지를 가리키기만 할 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잃은 부모는 모두 성문 앞으로 달려나갔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에 잠겨 아이들을 찾아 헤맸어요. 부모들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윽고 전국 방방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 사라진 아이들의 자취를 찾으려 했죠. 그러나 모두 헛된 일이었어요. 그날 하루 하멜른에서 사라진 아이들은 130명에 이르렀어요. 하멜른의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죠. 그 뒤로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이들을 마을 밖으로 데려간 그 길에서는 두 번 다시 음악을 연주할 수 없게 했다고 해요. 심지어 갓 결혼한 신혼부부를 축복하기 위해 거리를 행진하던 바이올린과 피리는 물론 북조차 그 길에서만큼은 연주를 멈추었죠. 그래서 그 길은 지금도 북 없는 길이라고 불린다고 해요.